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속 날씨 윤유라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무더위가 찾아오죠. 이맘때가 되면 가장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전력 수급입니다. 블랙아웃을 겪고 난 이후에 지난해에는 대대적인 강제 절전이 이뤄져서 찜통 속에서 일을 하거나 수업을 했던 경우가 많았는데요. 자, 그렇다면 올해는 어떨까요? 자세한 이야기 취재기자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YTN 사이언스 양혜영 기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 가장 궁금한 게 올여름은 전력 수급 전망이 어떻게 될지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 올 여름은 전기 걱정은 크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한여름 최대 전력 수요가 전력 공급을 밑돌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인데요. 산업통상자원부는 여름철 최대 전력 수요가 8월 셋째 주 기준으로 7,900만 킬로와트를 예상하고 있지만 최대 공급 능력은 그보다 더 높은 8,450만 킬로와트로 예비 전력이 550만 킬로와트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력 수급 경보인 준비 단계나 관심 단계가 예비 전력 300만에서 500만 킬로와트인데 이거보다는 굉장히 웃도는 수준인 건데요. 그러네요. 이 지난해에는 사실 부품 시험 성적서가 위조된 원전 3기가 가동이 중단됐었고 또 고온의 무더위가 겹치면서 전력난으로 에너지 사용이 제한됐었는데 이 올해는 대부분의 원전이 재가동이 됐고 새로운 발전소가 지어졌기 때문에 공급 여력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네. 또한 이 8월 평균 기온 전망이 25.1도로 지난해보다 2.2도가 낮기 때문에 냉방 수요 자체도 감소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건데요. 네. 이 산업부 관계자의 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상 기온, 대형 발전기 불시 정지 등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여 200만 킬로와트 규모의 추가 수급 차질에 대응하기 위한 컨틴전시 플랜을 마련하여 만약의 사태에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를 해나가겠습니다. 네,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올해는 예비 전력이 좀 충분한 것 같은데요. 네. 듣던 중 정말 반가운 소식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요. 올해는 강제 절전 시행이 안 되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 올여름 전력 수급에 파란불이 켜지면서 이 강제 절전 등 각종 에너지에 대한 규제 또한 풀릴 예정입니다. 민간 시설의 실내 냉방 온도를 26도 이상으로 권장을 하고 있지만 작년처럼 의무화하지 않기로 한 건데요. 그러니까 지하철 내에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도 정상적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실내 온도를 28도 이상으로 유지할 것을 권장하고 있지만 흡수식 냉동기와 같은 비전기식 냉방 방식을 일정 수준 이상 사용하는 곳은 26도까지 낮춰도 됩니다. 또 이 공공기관의 월 전력 사용량 15%와 피크 시간대 20% 감축 의무 또한 없어집니다. 또 폭염 취약층을 위해 학교나 도서관, 강의실 등에 있는 이 무더위 쉼터는 스스로 적정 온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게에서 냉방기를 가동한 채 문을 열고 영업하는 건 여전히 단속 대상인데요. 산업부는 계도 기간을 거쳐 오는 7일부터 단속에 들어가는데 처음 적발되면 50만 원의 과태료를 물지만 두 번째부터는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네. 전력 수급에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또 안심하고 전기 펑펑 쓰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텐데요. 그러면 안 되죠. 이제 네. 여유가 있을 때 적정 실내 온도 지켜가면서 스스로 좀 지켜가는 그런 걸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앞서도 잠깐 나온 이야기지만 지난해 여름에 전력 대란이 일어났던 게 사실 그 원자력 발전소에 들어간 위조 부품으로 인해서 원전 가동이 중단이 됐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올해는 어떨까요? 원자력 발전소 운영에 있어서 뭐 특별한 문제는 없을까요? 네, 이 최근 원전 부품에 대한 시험 성적서 위변조에 관련된 사실이 또 새롭게 밝혀진 바가 있긴 했습니다. 네. 이 납품업체가 구매 계약 체결을 위해서 제출한 시험 성적서를 확인해 본 결과 위변조를 이 산업부가 적발한 건데요. 네. 또 이번에 적발된 위변조 시험 성적서는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이 업체가 산업부 유관기관에 부품을 납품하기 위해서 제출한 시험 성적서를 이 6개 공인기관에서 발행한 시험 성적서와 또 일일이 대조해서 그 결과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네. 특히 4개의 원전 정비보수 관련 업체가 한국전력공사의 자회사인 한전 KPAS, 그러니까 KPAS죠. 여기에 제출한 이 품질 서류 중에 7건이 위변조된 사실도 함께 드러났는데요. 네. 이에 대해서 이 원자력 안전위원회는
원자력 발전소의 정비 보수와 관련된 품질 서류 위조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이 원안위는 위변조된 서류와 관련된 설비가 원전의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기 위해서 이 전문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평가를 수행하도록 조치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원전 마피아 사건 이후에 원자력 하면 일단은 좀 부정적인 시선으로 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그렇죠. 네. 그런데 우리의 원자력 기술이 또 세계에서 인정받은 사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한 연구용 원자로가 처음으로 또 유럽에 수출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우리나라가 네덜란드 연구용 원자로의 개선 사업에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는데요. 네. 이 한국원자력연구원과 민간 기업이 함께한 이 컨소시엄이 네덜란드 델프트 공대 연구로 출력 증강 및 냉중성자 설비 구축 사업에 사실상 수주를 한 셈이 됩니다. 이 우리나라가 2009년 요르단에 연구용 원자로를 수출하고 또 중동 아랍에미리트에 상용 원자로를 수출한 적은 있지만 이 사실상 원자력의 본고장이라고 볼 수 있는 유럽 지역에 국내 순수 기술로 개발한 원자력 기술이 수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건데요. 이 사업은 2017년 말까지 델프트 공대에서 운영하는 연구용 원자로의 열 출력을 현재 2메가와트에서 3메가와트로 높이는 방법과 함께 각종 시설을 개조하고 냉중성자 연구 설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이 계약 금액은 우리나라 돈으로 약 260억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또 이번 성과가 특히 인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건요. 세계적인 원자력 기술을 보유한 프랑스와 독일, 러시아와 함께 경합한 끝에 우리나라가 따낸 결과라 의미가 더욱 큰 건데요. 이 수주 성공 요인으로는 2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하나로 연구로를 국내 기술로 설계해서 그동안 잘 운영을 해왔고요. 또 아랍에미리트의 원전이나 요르단 연구로의 건설 사업 수주 등으로 공인된 우리나라의 기술력이나 가격 경쟁력 등이 꼽히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번에 유럽에 수출한 그 원자력 기술, 과거 중동의 경우와는 조금 달라 보이고요. 저는 또 이제 궁금한 게 연구용 원자로는 일반 원자력 발전소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 또 궁금하거든요. 네, 이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이 원자력 발전소와 연구용 원자로는 사실 개념이 많이 다릅니다. 네. 이 연구용 원자로는 우라늄의 핵 분열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성자를 활용해서 각종 과학 연구를 수행하는 장치입니다. 이 고온고압 상태에서 전기를 생산하는 원자력 발전소와는 달리요. 연구용 원자로는 핵 연료가 물속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상온 상태와 대기압 상태에서 운전을 안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국내 유일의 연구용 원자로인 하나로는요. 지난 2010년 냉중성자 연구시설을 증축해서 나노와 바이오 분야의 각종 첨단 연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산업용 소재의 수명과 직결되는 중성자 잔류 응력 측정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을 지금 자랑하고 있습니다. 네. 이 같은 우리의 원자력 R&D 기술을 이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유럽 수출로 이어갈 수 있었는데요. 이번 수출은 이 국내 원자력 기술의 우수성과 수출 경쟁력을 국제 무대에서 다시 한번 인정받은 것으로 이 앞으로 유럽 지역에 대한 원자력 기술의 이 수출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 원자력의 유럽 수출을 성공시킨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인터뷰 직접 들어보시죠. 네. 냉중성자 시설은 초고온, 고진공 및 수소 취급 기술 등 민감한 특수 엔지니어링 기술 분야로서 설계, 제작, 설치, 시운전 등이 유경험자만이 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선진국일수록 연구용 원자를 활용하는 그런 기술은 끊이지 않고 있을 거라고 보면은 우리나라 기술이 이번을 계기로 전 세계에 우리가 기술 수출하는데 상당히 역할을 할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양혜영 기자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나라는 1959년 미국에서 연구용 원자로를 처음으로 수입을 해서 원자력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55년이 지난 지금, 이제는 우리 기술로 만든 연구용 원자로를 유럽에 수출한다고 하니까 정말 뿌듯하고요. 앞으로의 더 큰 발전도 기대가 됩니다. 뉴스 속 날씨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